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레이더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2월 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들이 좀 상승들을 좀 했는데요. 네, 네, 회오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제가 장중에 어, 카메라로 찍어서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도 한 번씩 보시고요. 오늘 제가 넵튠도 올려드리고 SS 컴택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좀 올려드렸습니다. 네, 황금의 제국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제가 올려드린 종목 에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 포인트들 좀 제가 이렇게 좀 찝어 드릴게요. 자, SS 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상한가로 가는구나, 또 상승 상위권의 랭킹이 계속되어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노출이 된 거죠. 예, 사람들 눈에 띈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라 붙었고 또 상한가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자,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가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해서 끝났는데,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자,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상승시 따라갔던 사람들은 물렸죠. 자, 상승시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물렸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하락을 한 경우에 우리가 매수를 할지 몰라서 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예, 확실하게 반등을 할지 안 할지 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한 경우에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릿속이 복잡하죠. 계속 하락하려나? 아니면 이 정도면은 개미가 다 털렸나? 개미가 다 털렸다고 상승하지는 않는데,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승하면 상한가에 갈 텐데, 이런 생각. 자, 그런데 어느덧 상승이 쭉쭉쭉 들어오더니 상한가까지 딱 들어갑니다. 자, 분차트에서 이 정도를 보여주면은 빠르게 매매하는 단타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두 번, 세 번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그 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성공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매수를 해서 오버나잇으로 넘어가실 분들,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나잇 하기 싫다. 나는 상한가에 상따를 했는데 그대로 가고 싶다. 근데 그 생각과 다르게 큰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그 겁을 준다. 그러면 하고 팔아버리죠. 예. 자, 그래서 상한가에 갔다가 많은 매물이 나왔고 그 많은 매물을 아주 잘 받았다 이거죠. 예. 만약에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은 더 하락을 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더 하락을 하지 않고 이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잘 받았다. 예. 하지만 상한가까지 따라갔다가 아이고 무서라 하고 이제 팔으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손절. 예. 그것이 이렇게 거래량 증가로 보여지고 있는 차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 차트죠. 자, 또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어디선가 많이 봤던 차트예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한진해운 이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한번 내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는 날. 예. 여기도 이게 조그만해 보이지만 이게 20%짜리거든요. 예, 이런 날. 그러니까 이제 SS컴텍 오늘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무너졌다가 이렇게 반등. 예. 아주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나오는 반등.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나오는 반등. 네. 아주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상한가로 안착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시할 건 아니다 이거죠. 예. 혹시 더 이제 가지 않을까 그 염두에 두고 예. 마음을 풀지 말고 경계하는 심리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차트는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났을지도 몰라 하고 보는 겁니다. 예. 제가 항상 말이 조심스러워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하는 말은 예. 어떤 제가 이제 확증을 찍는 게 아니죠. 예. 이 종목은 앞으로 상승 못합니다 하고 그러면 제 말이 법이 될 수는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양식품. 최근에 그 식품 대형주들 농심, 롯데, 칠성 뭐 이런 종목들 돌아가면서 막 상승을 크게 하는 거 보이고 계시죠? 자, 오늘 삼양식품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난데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전조 그 상승하던 그 추세에서 그대로 올라간 거고 이미 앞에서 모습을 보여줬고 뭐 뉴스로 봤을 때는 뭐 불닭볶음면이 뭐 많이 팔려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뭐 여러 가지 기인할 수가 있겠지만 단순히 불닭볶음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최종적인 결과로 이렇게 주가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를 보면은 조금 이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분봉으로 가다 보면 10분봉, 15분봉 이 정도. 이게 뭐 별다른 거 아니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이렇게 세게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도 한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가 차트는 상승하고 매물 나오고 다시 상승하고 그 매물 나오고 그것도 이기고 또 매물 나오고 또 이기고 자, 이기고 또 매물 나오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상승하고 약간 세게 강하게 매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시세가 나오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떨어집니다. 자, 떨어지고 리바운딩 나오고 다시 떨어지고. 그 이제 상승 추세가 요거고요. 하락 추세는 이거죠. 방금 설명드린 거. 또 이제 반등했다가 또 하락하고. 근데 이제 반등했다가 하락을 못하면 그대로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방금 제 설명에 의하면은 이제 중요 포인트들이 그 상승 추세에서의 그 중요 포인트들이 뭐 요런 지점하고 요런 지점, 요런 지점이죠. 그러니까 상승을 어느 정도 했는데 하락했다고 해서 다 추가 하락하라는 것은 아니다. 항상 경계 심리를 가지고 봐야 되고, 오늘 아침에 한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이런 차트를 봤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상승 꽤 많이 해서 매물이 꽤 나왔는데 훌륭하게 그것을 극복하는구나.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겠다. 그건 아니죠. 예, 극복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붙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반론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이제 이런 구간들 매매할 때 그런 겁니다. 특히 이제 상 윗꼬리 패턴, 상상 윗꼬리 패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진해운인데요. 여기 1월 6일 날 여기서 상한가 그 다음에 매물이 딱 나와요. 지극히 이제 단순한 차트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상 같죠? 또 상승했다가 매물 나왔어요. 거기서 무너질 수 있고 했는데 매물이 극복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 시세가 이게 잘 붙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매물 나왔어요. 그렇다고 다 떨어진 건 아니고 여기에서 또 극복한다. 이렇게 아침에 올라간다. 그럼 좀 아무래도 조금 더 붙겠죠. 안 붙었네요. 예, 밀렸어요. 자, 아무래도 조금 더 붙겠거니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18.75%가 급등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급등하면 매물 나오고 상승하면 매물 나오고 상승했는데 왜 더 안 갔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18%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앞에 양봉. 자, 올라가죠? 올라가면 또 매물 나올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거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떨어지면은 매물 나오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상승해서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잘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마음을 푹 놓고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종목은 계속 하락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상당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하고 지금 떨어져 있는 종목 있죠. 이런 LDT 같은 종목. 자, 어제 상승했죠? 오늘 이렇게 내렸어요. 자, 어제 상승했다가 오늘 매물이 딱 나왔다. 그럼 계속 내려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왜냐면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는 조금 더 뻗어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꽤 많이 올라갔으니까 또 조정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장중에 그 사진 찍어 카메라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린 거 넵튠. 참 이것도 많이 그 공부가 많이 되는 차트예요. 잘 움직이죠. 예.
그래서 이제 넵튠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계속 떨어져야만 합니까? 아니죠. 떨어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반등이 나왔어요. 그 반등 나오고 하락했어요. 이게 사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매를 안 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상할 게 없는 차트인데요. 여기서 사가지고 혹은 여기서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한테는 이상한 차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이것만 잘 보고 넘어가면 돼요. 아 이런 차트 머리에다 잘 담아두고 장중에 이제 이런 시세나 이럴 때 혹은 이럴 때 자 매수를 해볼까 생각이 들죠. 막 올라가면 이렇게 막 가서 따라가서 막 사고 싶단 말이죠. 그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많이 올랐다고 다 떨어지는 건 아닌데 확률로 따져보면 많이 올라간 종목은 떨어지는 확률이 높아요. 사실 이렇게 올라가면 떨어지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더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보통 차트들이 그런 양상을 보인다. 그럼 우리는 돈 벌기가 너무 쉽죠. 올라간 차트를 그냥 갖다 사면은 확률 높게 올라가니까. 근데 대부분 올라간 차트는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게 왜 굳이 저한테 수강료를 내면서 저한테 와서 배우고 저한테 그 훈련을 받아주셔야 되느냐?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혼자 알면서도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누가 이렇게 찝어주고 이렇게 그 지적을 해줘야지 그것이 이제 변하죠. 그러니까 이 오래된 습관이나 오래된 우리가 습관처럼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 하락한 종목이 왜 거래량이 줄는가? 하락하는 이 경우에는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승하면은 거래량이 늘죠, 이렇게. 막 가서 사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습관화된 생각, 의례적인 생각이죠. 근데 차트는 사실 많은 차트들이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락을 해서 거래량이 준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크게 상승하는 이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이 패턴에 따라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사람들이 여기서 막 사야 된다고요. 왜냐면 많은 패턴들이 그렇게 반등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줄었을 때 매수를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 아시죠?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반등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매수 안 하는 거죠. 근데 상승한 종목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매수를 가서 해가지고 고점에 물려서 그 다음에 손실을 보게 된다. 근데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우리 몸에 배이고 또 생각이라는 습관을 바꿔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상상한 거 이상으로 어렵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후배랑도 좀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제 친구, 또 저희 아버님하고도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 다음에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그 어떤 생각하는 습관, 자, 그것들이 정말 강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눈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이는 스펙, 그런 것들을 믿는 거죠. 음, 뭐 그러니까 반에서 1등 하는 애, 굉장히 좀 사람이 좋아 보이죠. 반에서 꼴등 하는 애, 좀 불량한 청소년으로 보이죠. 예,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선입견과 그 뭐랄까 인지상정이죠. 근데 그거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점으로 막 이렇게 상승하는 이 빨간불이 막 들어오면서 장중에 화려하게 움직인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그 모범 학생, 1등하는 학생 같고, 이렇게 떨어져 갖고 잠잠할 때는 꼴등하는 불량 학생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 못하면 불량 학생이고 공부 잘하면은 모범생처럼 보인다. 네. 실체가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만 알 수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주식 하실 때 제가 우리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거 있죠. 사고의 유연성이 주식 성공의 90%다. 9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같은 것을 조금 버리시는 게 좋아요. 무작정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그렇기 때문에 저 이제 제 수강생으로 오시는 분들은 어, 혼자 공부를 할 줄 몰라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네.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도움을 달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계속 집어드려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오다가 좀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나면은 서서히 이제 조금 약간 예전과 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조금 어,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세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강의를 듣지 않고 지금 공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면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 뭐냐면, 무의미한 매매는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무의미한 매매냐? 돈 벌지 못 벌지 알 수 없는데, 예, 그냥 매매해가지고 손절하는 거, 그런 무의미한 매매는 하지 않는 거죠. 오직 의미가 있는 것은 공부입니다. 공부. 예. 그러니까 매매를 하더라도 공부를 위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 약간 몸으로 체감을 해야만 느껴지는 감각. 운동으로 비교하자면 수영 같은 거, 제가 수영을 좋아하는데, 수영으로 비교하자면 아무래도 이렇게 물속에서 계속 수영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물에 대한 감각을 몸이 익히게 되죠. 그래갖고 내가 수영을 하면서 이 감각을 익혀야겠다, 이거 자꾸 생각을 하면서 수영하는 거랑 그냥 무작정 빨리 가야겠다 이렇게 수영하는 거랑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 매매도 돈을 벌기 위한 매매는 사실 스킬이 없는 이상 돈이 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은 아예 버리시는 게 좋고,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스킬이 있어야지만 돈이 벌리고요. 그 전에 하는 매매는 소액으로, 혹은 소액 안 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소액으로 하다가 돈 잃으면 열받아 갖고 돈을 더 넣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그 망해가는 메커니즘이 뻔히 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초보 때는 옆에서 누가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막 열혈 남아였거든요. 젊었을 때. 젊었을 때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지금도 젊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살 그때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 15년 지난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이고, 제 나이를 밝혀버렸네. 그래서 그때는 그 뭐랄까 피가 좀 뜨거워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매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거나 오래되신 분들도 꼭 매매 스킬 없이, 그러니까 돈 버는 스킬 없이 매매는 무의미하다. 단, 이 시장의 흐름의 감각을 익히려고 하는 매매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고 돈을 다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꼭 그것만큼 하나는 저한테 강의를 아직 받지 않으셨더라도 그냥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것만 깨닫게 되셔도 충분히 시간 내서 제 방송을 보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죠. 무의미한 매매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자, 공부들을 하셔야 되고, 자꾸 차트나 그다음에 현재가창, 그다음에 자꾸 매매들을 하면서 메모를 하시면서 시장의 감각, 흐름의 감각을 느끼셔야 돼요. 시세의 감각. 그러면은 시세가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시세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예측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시세를 통해서 내가 배운, 내가 익힌 그 감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이렇게 반등을 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뻔히 알고 있죠. 이렇게. 그럼 그 길목에서 총을 조준하고 있다가 표적 안에 딱 들어오면 쏘면 그만이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창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이렇게 보는 감각이 생기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전, 이거 정지됐네요. 거래 정지. 그다음 이게 이제 강상 패턴인데요. 우전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자, 우전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이 돼서 거래가 정지됐다. 뭐 별다를 거 없습니다. 한진해운 있죠. 한진해운 지금 상장 폐지 될 것 같은데, 자본 잠식률 728% 였고, 연속 50% 초과.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 정지했다.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 심사 뭐 이런 거 하겠죠.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코스닥 종목들이나 뭐 코스피나 뭐 모든 소형 종목이나 대형 주나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믿을 만한 주식 아무것도 없고, 세력주니 뭐니 급등주니 다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언제나 몰빵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즐겁게 지내시고 또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자, 시청 감사합니다. 자, 주식기법 전수반 방송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